안녕하세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 플랫폼 씨앗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즐거운 밥상 박찬무 대표님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볼 대표님은 2008년 자활공동체로 출발하여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입니다. 도우누리는 돌봄 서비스가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해가는 현실에서 사회 서비스의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직원 스스로 출조하여 만든 보건복지부 지정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전문 직업인 돌봄 노동자에게도 돌봄의 손길이 중요한 어려운 이웃에게도 우리는 희망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우누리를 이끌고 계시는 민동세 이사장님을 모시고 도우누리가 가진 지향과 가치, 사회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동세 이사장님,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동세라고 합니다. 도우누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조합의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우누리는 2013년도에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첫 번째로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인데요. 물론 그전에는 다른 이름으로다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예. 그 사회자분께서 처음에 소개시켜 준 것처럼 2008년도에 광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는 6명의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와 산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늘푸른 돌봄센터 안에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법인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이제 네. 지금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사장님 개인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됐을까? 혹시 이제 삶의 경험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예. 저는 서울 광진구에서 1993년 7월 2일 날 지역에 있는 작은 환경단체에서 상근을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였군요. 예. 그래서 7월 1일, 그러니까 93년 7월 1일 날 상근을 시작했는데 그 단체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운동을 하는 단체로 성격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참여운동, 이런 운동을 하는 조직들하고 이제 통폐합을 하는 과정을 하면서 2001년도에 광진 주민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그 단체들에 쭉 있으면서 상근을 해왔고요. 그 광진 주민연대가 위탁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광진 지역자활센터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지역자활센터의 실장으로 자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뒤에 다시 주민연대의 본업이 이제 저는 이제 상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주민연대에 상근하는 일로 다시 복귀를 했다가 이후에 광진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을 하는 중에 이제 요 창업을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창업으로 같이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래도 이제 광진 주민연대 계시다가 지역자활센터를 맡게 되신 거잖아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를 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뭐 계기 아니면 그 지역자활센터의 일들이 나에게 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 선택하게 된. 그러니까 저는 상근실장을 하다가 다시 광진 주민연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를 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자활 사업을 했을 때에 가졌던 나름대로의 이제 개인적이기도 하고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IMF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자활사업은 그러한 일을 시행하거나 또는 완성하기에 가장 적당한 또는 적절한 미션을 가진, 물론 국가의 사회복지 기관이긴 하지만 예,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 맞아서 결국은 계속 자활에 관심도 있고, 지금도 주민연대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 자활센터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자활이 그러니까 미션으로 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복지를 주는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나 실무자의 입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회복지 현장인 거예요. 예.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맞았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2008년도에 창업을 하면서는 이제 자활하고는 조금 같지만 다른 길에 있었던 거죠.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인 거고, 좀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적인 갈래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는 현재 자활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도 자활 사업의 현장이 있다라고 저는 믿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책의 방향으로 보면 약간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좀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뭐 지내오면서 어쨌든 2008년도에 광진구 늘푸른 돌봄센터를 시작해서 하다가 2013년도에 직원 출자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좀 전환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창업을 했을 때에는 사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이 공동 창업을 하는 그냥 영리적,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에서의 기업만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 문제를 예. 함께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에는 이 조직 형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창업했을 때에도 이 기업의 지위를 단순히 그냥 기업의 형태나 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조직인 광진주민연대의 부설기관으로 지위를 지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창업했을 때 명칭은 광진주민연대 부설 늘푸른 돌봄센터였습니다. 그만큼 그때 가지고 있던 뭐 소위 말하면 그 강진 주민연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사명감을 더 크게 본 것들을 거죠. 사명들을 좀 가져가면서 맞습니다. 만들겠다라는 게 네. 컸던 것 같군요. 예. 그냥 단순히 창업을 해서 뭐 소득 활동을 한다를 넘어서서 예, 예.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예, 예. 또 하나는 그 참여하는 주민 개개인의 문제 이상의 지역사회가, 여기 지역사회라면 이제 광진 주민연대를 포함한 예. 이런 지원하는 조직이나 기업, 그러니까 단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더 컸던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부설기관의 지위를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지위는 바람직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린 또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서 갈등들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든 또는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내고 예. 그 높여낸 부가가치를 다시 직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통해서 예.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는 건데, 예, 예. 시민단체 입장은 좀 다르죠. 그렇죠. 시민단체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 정의 또는 야 그거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도덕적 이런 부분의 강조들이 더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 저울질이 잘 되면은 바람직하지만 예. 기업의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독자적인 형태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봄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결국 이것은 돌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근본적인 가치를 공공적으로 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성이 있는 돌봄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비영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형태는 고민했는데 이것이 비영리해야 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명분상 맞지 않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고민이 한 2, 3년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에는 이제 저희가 2009년, 10년,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사회투자지원재단하고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라고 하는 학습 모임을 했거든요. 아, 예. 이 2년의 공부 결과가 기업으로 가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건이었어요. 법인격은 가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사단법인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사단법인 늘푸른 돌봄이라고 창립총회를 하고 아, 예.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고령의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분들이 그 인감 떼어오고 다 준비하고 엄청난 고생을 해서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막상 이제 인가를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가로 가자 하고서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무관이 한참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서류 다 가져갔거든요. 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 알겠는데 결국은 당신네들이 회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회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준임금에서 회원을 받겠다는 거 아니냐. 과연 이 가운데서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 문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철학, 원칙. 뭐 그전에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또 이게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걸 좀 중심에 놓고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까? 처음에 그 늘푸른 돌봄센터 창업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던 시기에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으로 네. 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동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좀 더 행복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분도 행복한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조금 더 공동체적인 분위기나 여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그 작구나 내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네. 하면 현재 도운우리의 경영 철학은 존엄 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엄 케어요. 예. 예. 그 결국은 사람을 돌보는데 그 돌보는 핵심은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됨이 존중되면서 돌봄을 받고 있는가 또는 인간됨이 존중이 되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이 두 쌍자 간에 모두가 이제 존엄 케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기업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존엄 케어를 우리는 돌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돌봄 얘기를 정의의 합니다. 실현. 예.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과정을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과연 자유롭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내가 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돌봄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거나 또는 돌봄이 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가족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예. 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또 이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죠. 자식에게 가업으로 물려줄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표여야 된다. 이것을 존엄 케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영의 철학이 아니라 서비스의 철학으로 이거 실현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늘푸른 돌봄 센터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좋은 돌봄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존엄 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가장 쉽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결사체, 소위 말하면 이제 공통의 욕구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결사체라는 특징이 가장 협동의 힘이 가장 큰데 코로나가 이제 그걸 못하게 했으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고 그걸 또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뭐 조합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그래도 요즘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때에 벌어졌던 그 간극들을 벌리기 위해서 그런 게 있을까요? 소개시켜 줄 만한. 요즘에 좀 우리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한다라는 좀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 더 긴밀하게 접촉하고 예, 예. 또 더 긴밀하게 본 사업이 아닌 활동을 도모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원들끼리 계속 뭘 만나든가 또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만나서 예, 예. 토론하고 이야기를 예. 했다면 지금은 반드시 그 방법이 아니어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대면, 비대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정보를 교류하는 것들을 찾는 것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내가 이 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린 같이 있어. 공동체적인 어떤 소속감 같은 느낌일까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회사로 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공장의 생산 라인은 예. 생산 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봐요. 예. 근데 돌봄은 가가호호해서 혼자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동료가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거기다 이직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내 직원이었었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럼 결국은 이게 뭐랄까 이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서비스가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교류를 시켜주고 정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만난 어려움들. 이용자가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걸 요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동료 간에 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다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단계. 예. 어떻게 보면 우선은 역시 다시 그런 것을 지향을 하되 예. 조금 더 우선은 이렇게 느끼는 어떻게 보면 소속감과 연대를 확 이렇게 불지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느끼거나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조합원과 함께 봄 영화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다음 소위가 나왔을 때에 아예 극장 하나를 빌려서 다음 소위를 제작한 감독님하고 네, 예.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직업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네, 한다든가 또는 뭐 얼마 전에는 그 뭐 새로 나온 뭐 영화 중에서 돌봄과 관련된 영화를 같이 극장을 빌려서 우리 조합원들끼리만 보는 거죠. 보면서 역시 또 이제 감독이나 뭐 이런 분을 같이 모셔갖고 취지를 묻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서 슬쩍슬쩍 이제 느끼게 만드는 예. 것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게 뭐냐면 소모임 조직이었거든요. 예.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의 직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면 예. 1인당 10,000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드려요. 소모임을 지원하는. 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예.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계속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사실 이게 뭐 취미 모임으로 해서 뭐 노래 모임이든 또는 뭐 영화 보기 모임이든 또는 요즘에는 무슨 수화 배우는 모임을 또 하신다고 하나 봐요. 예. 그러한 모임들이 하지만 모였을 때에는 일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우대감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과거처럼 속도를 확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게 이제 바뀌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들은 이제 매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좀 하죠. 그래서 연초에 올해 우리 회사는 매출 얼마일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어떤 사회 가치 활동들을 또 스스로 정하고 그 사회 성과의 지표들을 전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SV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쿱인덱스라고 해서 그 기획재정부 내에 예,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그 자기 진단하는 뭐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다 하신다고 해요. 이런 사회 성과
특정 지표들을 좀 다양하게 구축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이것들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조직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게 궁금합니다.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 도우누리는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이제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에서 하고 있는 SPC라든가,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SVI라든가 좀 쿱인덱스를 다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그냥 외부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필요하거나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적용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기에는 많은 비용과 또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데 저희에게는 예, 예.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우리 같은,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조직들은 예. 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 특히나 저희 같은 돌봄을 하는 업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돌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돌봄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떠한 사람이 돌봄이란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을 했다. 그럼 예. 이 노동이 만드는 부가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생산재라고 하면 무슨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부가가치가 되겠고, 또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나아지거나 또는 인간의 삶이 좋아지거나 예. 또는 그 가족이 그로부터 해방돼서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직접적인 부가가치가 아니라 전부 편익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돌봄은 바로 다른 기업과 견줄 수 있는 부가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돌봄에서 갖고 있는 이 편익적인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성과는 다른 도구 툴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SPC 같은 경우는 그 처음 개발할 때 저희가 자진해서 실험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해보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하면 우리 스스로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평가 기제를 활용할 수가 있고, 예. 그걸 내부에서 환류하면 그 굉장히 좋은 평가 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그로부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뒤에 SVI 나오고 네, 쿠비텍스 예,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아쉬운 건 뭐냐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봄 영역들에서 나오는 그런 편익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예. 여전히 제조 생산 중심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위주로 되어 있고, 노동 생산 구조에 대해서 가치를 나누다 보니 늘 저희는 매우 열악한 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예. 그러니까 이 도구만 보면 저희 기업은 그런 기업으로 낙인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는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회 서비스 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지. 우리 같은 기업에다가 노동 생산성을 최저임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라고 얘기하고, 예. 이런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하여튼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적극 활용해야 되고, 특히 도우누리와 같은 사회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이것을 잘 내부 환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개발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대표자님이 여기에 신경 쓸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러한 경우에는 관심 안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어느 만큼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누리 같은 돌봄은 더더군다나 측정될 수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내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러면 그 도구가 올바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가 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내가 직접 그 측정 지표에 따라서 직접 참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과와 여기서 측정하는 거 올바른지에 대한 것도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셔야 내 조직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해보면 참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런 툴을 통해서 어떤 진단을 해봤을 때 환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금 측정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변화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기조절 내 역량들이 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성원들과 합의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또 이걸 또 해야 돼?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구성원들하고는 이런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합의하는 과정들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희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 도우누리의 자체 평가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외부의 외부 그 평가 툴 툴들은 외에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예, 예. 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있으니까 외부 평가 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결과를 취합하는 작업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법인사무에서 이걸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회 가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네, 예. 그 담당자의 그냥 개인 업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담당자와 대표인 제가 그냥 하면 되는 네, 거죠. 성과관리 담당자와 대표님께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만드는 것은 각 사업장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 지표에 맞추는 거고 예. 그 지표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아웃풋이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떠한 동기를 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표에서는 화폐적 가치를 했더니 우리가 1년 동안 재무적인 매출과 그런 재무제표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다의 편익이 뭐 30억 우리가 되게 거의 30억, 50억 나오거든요. 예. 30억 이상 되는 가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 또는 사회적 기업 가치 측정인 SVI 같은 경우에는 탁월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네.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 가치 중에서 지위가 상위 2, 3% 안에 드는구나 예. 라고 하는 것. 그러니 내가 하는 걸 잘하면 된다. 점검이 되는군요. 그렇게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 사회 가치 측정하는 데에 많은 품을 들인다기보다는 그냥 1년 동안 우리 자체의 우리 전략체계라고 하는데 우리 전략체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잘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심어주는 거고 외부의 이 툴들은 또 다르게 우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인정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직원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야, 그래도 내부의 툴들을 그래도 좀 더 발전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편의까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더 디벨롭하고 하고 싶은 욕구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런 거 보면 도우누리는 계속 앞으로도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우누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이사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누리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도우누리 이제 이사회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 그룹이죠. 예, 예. 실무자, 관리자, 직원 대표자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도우누리는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이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우누리에서 특별하게 무언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는 더 많은 명예를 만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 유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환경이 바뀌고 여건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계속 어떤 요동을 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돌봄은 그 영향을 다 받아요. 그것을 다 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적화된 조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지되게 만드는 거. 제가 여기에 재직하는 동안 그 유지를 만드는 건데 다만 아까 얘기한 그 유지가 되는 과정이 하나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제가부터 시설까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장적 흐름인데요. 지금 하나 부족한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위탁한 생활시설이 있는데
협동조합 생활시설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협동조합 생활시설을 그 목표를 하면 모양은 나오기 때문에 이 목표가 유지되도록 후임에게 넘겨주는 거가 아마 저는 도우누리에서의 마지막 제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참 이거는 함부로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아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도우누리처럼 도우누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이 크지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지만 우리가 다행히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설을 비영리로 귀속시켜 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으로 경쟁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가라고 하면 매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매우 많은 열정과 이러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미래 수입으로 보장이 되는 걸로 규격이 되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놔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가가 이제 후배 사회적 기업가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기업의 모든 자산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도우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런 결심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선언과 내부적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배를 키우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 힘든 일이에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런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되,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내가 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면 그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한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다 사회적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지향했던 사회적 가치가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 후배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후배 리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남겨놓는 것이 이제 나의 자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개별적으로도 지혜롭게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선택과 판단은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선배로서, 선배 사회적 기업가로서 부탁을 드린다면 사회적 가치는 유지되어야 된다. 당신들이 활동했었던 그 가치가 내가 빠지면서 그 조직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아마 역사나 후배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남길까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가 관료적으로 되는 걸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다 됐다고 너무 봅니다. 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지금은 지금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지금의 변화된 거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후배들이 힘을 쓰거나 드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게 제 몫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걸 이제 만드는 것까지가 아마 목표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지켜는 볼 수 있지만 책임과 실무의 내용들은 좀 제 후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걸 책임지고 싶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사회활동들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이렇게 통칭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란 무엇인가? 이런 시대, 지금 요즘에 이런저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들, 한계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란 무엇이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경영하는 리더다. 사람을 경영하는 리더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2008년도에 늘푸른돌봄센터를 창업할 때에 제가 광진주민연대에 있었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거고, 예. 이제는 사회보험으로다가도 이제 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지역에 기여하자. 우리가 모두 후원하자. 예.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돈 벌 수 없구나. 그런 걸 뼈저리게 그 수업료가 너무 비싸요. 그 해의 적자가 3천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기업의 형태에 있다고 해서 네. 그 흔히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가를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모델로 하나의 삼아서. 모델로 예. 본다거나 또는 그러한 유명 경제지의 100대 기업의 무슨 이런 것들을 마치 기업가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도움은 될 수 있다. 예. 그것을 간과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고 충분히 그것을 잘 활용하거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막을까를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의 근원적 정체성과 존재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경영하면 기업이 경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저는 사회적 기업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가 분들하고 술자리 토크를 이렇게 먹방으로 하시죠. 네, 술자리 토크를 좀 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딱한 건 약간 트렌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얘기를 좀 너무 조리있게 잘하셔서 제가 다른 데보다 다른 질문들을 많이 못했어요 오늘은.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좀 아쉬워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못한 이야기 내지는 좀 이렇게 해봤더니 좀 어떻더라라는 소감도 있을 것 같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사회적 경제를 하겠다 또는 다른 경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싶다라고 결의한 본인 당사자나 그 그룹,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최대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이것이 저와 함께 이 업에 있는 분들에게 힘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보면 전 분명히 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할 때에 정책이 활용되는 거지,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교육 과정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만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그래서 저와 함께 살아남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다시 이제 배가 좀 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세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